네, 이번 보궐선거 결과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압승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 지방선거 3연패를 끊고 또 승리를 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모셨는데 친명계 서은숙 최고위원, 친명계라고 표현해 드려도 되는 거죠? 아,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친명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어제 뭐 늦게까지 보니까 민주당은 지도부도 진경 후보 사무실로 가서 다 같이 축하를 하시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어제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내긴 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선거 승리를 한 것이다 보니까 첫 반응이 어땠을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뭐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승리의 가능성을 좀 점치고는 있었고요. 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현장에서의 분위기, 또 지금 이 선거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승리를 예견하긴 했지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이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특히나 이 무도한 민생을 바탕내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겸손한 자세로 민생을 챙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승리에 자아도취 되지 말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당에서 보시기에 이번 선거가 그래도 이 정도 한 두 자릿수 득표율 차이가 날 정도로 이긴 배경 좀 1등 공신이랄까?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위기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선거는 첫 선거의 시작 자체가 보궐선거를 유발한 분이 보궐선거의 후보로 나오셨어요. 이 기이한 현상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 후보 자격이 없는 분이잖아요. 김태우 후보가.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3개월 만에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이 자격 없는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한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거를 만들고 오히려 이 선거의 판을 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선거의 결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아픈 결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거의 1등 공신은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이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결과를 만든 1등 공신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맞습니다. 집권 여당이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강서 지역 자체가 현역 의원 3분도 다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원래 이제 뭐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어려운 선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 원래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에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강서가 이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얘기가 뭐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곡 지역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서울은 이 요동을 많이 치잖아요, 선거가. 그래서 전통적인 텃밭 이것만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뭐 세대 변화라던가 인구 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늘 선거가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텃밭이어서 민주당이 이기고 또 뭐 전통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것은 어느 정도 작용은 했겠지만 그것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도 이제 자꾸 이런 걸로 위로하기보다는 이 결과에 대한 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입장도 내셨고 뭐 지금 사실은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본격적으로 당에 언제 복귀하실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계획을 전에 들으신 게 있으세요?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실 때는 조금 더 집에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집에서 지금 요양 중이시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다음 주쯤에는 당무 복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궐선거도 끝났고 지금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바쁘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의 마음도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회복세에 계시니까 다음 주쯤에는 아마 당무 복귀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에서 좀 크게 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총선 기획단으로 전환을 시키고 네. 뭐 쇄신을 해야 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구를 둔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 고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채비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는 좀 승리한 당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움직임에는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거든요. 어제 그 비명계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되면 당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총선은 오히려 독이 될 거라는 말까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뭐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를 좀 하세요? 뭐 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뭐 승리가 악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게 선거의 승리를 별로 바라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원욱 의원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걱정의 마음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에요. 또 내년 총선에 당의 운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궐선거를 이겼다고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선거는 이기는 게 좋습니다. 선거는 그렇죠. 이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가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는 비타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과 변화 이런 것들이 없다면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국민들로부터. 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이번 선거의 결과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선거로 도취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걱정의 말씀이라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는 저는 조금 한참 나간 이야기 너무 진도를 이야기가. 너무 많이 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원욱 의원도 우리 당 내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중진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는 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으로 사실 민주당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이 많은데 뭐 어쨌든 승리에 도취되진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부담은 덜고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른다 이건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명계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또 튀어나올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지난번 그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가 제대로 봉합이 된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이 대표 복귀 이후에 다시 불거지는 건 좀 아닌지 그때 보니까 최고위원님도 징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직도 좀 유효한 상황이신가요? 사실 뭐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당의 지도부는 또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 저는 이제 그 국회에서 있었던 체포동의안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뭐 비명계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자유투표를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그 투표를 한 것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개인의 소신이죠. 하지만 검찰의 탄압이 분명한 자기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투표를 국민의힘 투표에 보태어서 결국은 자기 당 이 대표를 체포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당내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대표직을 걸고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부결시켜 주겠다라는 이런 협잡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이 그런 해당 행위에 대해서 뭐 징계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뭐 그것은 당원들의
청원 내용이고 네. 뭐 지도부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후에 뭐 윤리심판 원이나 그런 곳에서 또 판단의 여지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지도부가 그것을 뭐 징계한다 만다. 그리고 또 그 가결표에 대한 네. 뭐 누가 가결표를 찍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유투표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죠. 색출을 한다거나 네. 가결을 했다고 징계를 한다거나 뭐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네. 가결한 것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청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지도부의 입장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에 대한 입장은 아마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아, 그때 윤리심판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약간 징계 청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에 그건 대해서는 이제 윤리심판원은 당의 독자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네. 윤리심판원 내에서의 뭐 이것이 징계의 대상이 된다, 뭐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예. 어느 정도의 뭐 징계가 필요하다. 그 판단이 저는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것은 어쨌든 이제 당원들 당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인 거지 지도부가 나서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결정을 그럼요. 내려야 된다라고 압박할 수 그럼요.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당 안에는 당원들 5만 명의 당원들의 청원이 있으면 네.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뭉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또 이제는 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뭐 친명 비명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이것이 내년 총선의 총선 승리보다 이 갈등이 더 앞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일단 그 뭐 비명계 본인에게 가결표를 던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없으시죠. 예, 지난번에 네네. 진교훈 후보 유세 현장 이번엔 이젠 당선자신데 거기 유세 현장에 가서 했던 말도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뭔가 당내 이제 당원들의 징계 요청이 있다고 해도 이 대표가 나서서 먼저 그냥 뭔가 품고 가자거나 지금 사실은 당원들은 거의 뭐 5명 의원은 색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거의 다 색출이 돼서 실명으로 5명의 이름이 좀 돌아다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제 그 개개인의 의원들께서 본인의 입장을 언론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유쾌한 결별, 뭐 거의 뭐 분당을 말씀하는 듯한 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의 탄핵이나 탄핵이다. 마찬가지다. 예.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을 색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거의 해당 행위에 준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당원들의 요청 그리고 예. 당내에도 이런 의원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해당 행위를 정당이 그냥 다양한 의견이다라고 다양한 의견과 해당 행위적인 발언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물론 뭐 각자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예. 당의 윤리심판원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또 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런 판단의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께서는 예. 이전부터 당원들의 아주 좀 이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네. 그런 뭐 것들에 대해서 늘 경고를 해오셨고요. 우리 안에 차이를 극복하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는 차이를 넘어선 통합과 단합을 통해서 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 메시지에는 일관된 메시지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윤리심판원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뭐 조치가 이루어질 문제다 뭐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나왔던 얘기인데 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이제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입장을 말씀하시거나 뭐 의논을 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고요. 뭐 이거는 원내대표나 또 최고위원 대표가 안 계시는 과정에서 최고위원 안에서 의논하고 심사숙고해서 밟아야 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뭐 권한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궐선거가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총선 체제로 모두가 이제 전환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중진 의원이 먼저 험지 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부산 지역구로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또 약간 우리도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죠, 당연히. 그럼 실제로 조금 더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태경 의원의 그 예를 들면 이제 중진의 험지 출마 이거는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쉬운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어려운 이제 서울로 온다 이건데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공천이 어려울 것이다. 부산 공천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 출마로 방향을 바꿨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험지에 출마한다는 그 용기는 저는 뭐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에도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당원들이든 지지자들이든 또 신인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신인 정치인이든 뭐 다양한 곳에서의 요구는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총선에 공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태경 의원도 어쨌든 본인이 결단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개인의 결단이 사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나 압박은 저는 뭐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내에서 저희가 약간 비명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를 한다면 1순위고 그리고 뭐 이 대표가 한 번 더 의원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실 때도 그 당시에 비문, 친문 이런 이 계파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계파 갈등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이제 우리 그 체포동의안 투표 때 가결을 하신 의원들이 한 29분 정도 되시고 이제 부결하신 분들이 한 136분 정도 되는데 숫자로 보더라도 이분들 숫자가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목소리가 우리 당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내부에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더 뭉쳐야 된다라는 이런 당내 단결의 분위기가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선거를 앞두고는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년 총선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열어놓고 어떤 결정이라도 저는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도부가 그런 말씀도 잘 듣고 또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판단은 해야 될 때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그런 의견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